네, 안녕하세요. 쿤바위 문입니다. 오늘은 휴일이고요. 그래서 테마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테마주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 한번 설명드렸고 전자결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관련 테마로 제가 오늘 핀테크 테마하고 다음 주 정도에 하나 정도를 더 하고 주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더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핀테크 테마주주에 대해서 핀테크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주요 서비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요 테마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데 핀테크 테마주는 사실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테마가 지금 보면 30개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 테마 종목의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한 5개 정도 종목을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할 건데요. 다른 차트 분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얼마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종목 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로 핀테크 테마주라는 게 어떤 거냐, 핀테크가 어떤 거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핀테크는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핀테크는요,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금융 관련 담당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핀테크 관련해서 핀테크와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핀테크는 공부가 좀 많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핀테크 테마와 관련해서 상장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핀테크 관련해서 그 산업적인 기반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종목들만 상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핀테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이 발전이 조금 더 되면서 상장 종목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핀테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테마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면 좀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핀테크는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기존의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과 인공지능의 접점 자체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이 일어날 계획입니다. 한 5가지 정도 분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적으로 어떤 추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조금 그 산업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결제 송금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 많이 쓰시죠.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P2P 송금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송금이에요. 저도 이제 뭐 경조사비라든가 아니면 회비 보낼 때 많이 쓰거든요. 카카오페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QR 결제 같은 것들도 저도 이제 페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온누리페이 같은 거 쓰거든요.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온누리 그 상품권 서비스자 정확하게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써요. 실제로 미국 은행들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형태로 해서 자산관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금융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거고 앞으로 마이데이터 기반의 어떤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들이 저기가 돼서 결합이 되어서 예를 들면 예금,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그 안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어떤 그 조언 서비스, 어드바이징이죠 한마디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하고 신용평가예요. 지금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규제가 엄청 있고요. 이번에 그 대출 규제 한 건 하나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 큰 어떤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에 의한 혹은 정부 규제에 의한 대출에 더불어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그 사람의 신용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대안 신용 평가라고 해서 기존의 뭐 신용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그 사람이 수집된 어떤 다른 기존의 금융 정보를 제외하고 소득 정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정보들을 추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는 양식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추적 서비스라든가 그런 학습에 기반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증권은 위에 보셨던 자산관리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모바일로 소액 투자를 하거나 디지털 자산관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 자산관리를 할 때 자산관리 증권회사 같은 데서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 줄 때 어떤 형태의 자산들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투자를 어떻게 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자산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이건 제가 몇 학기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산업화되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 생활하고 밀착되어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춤형 보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적의 보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사람의 어떤 지식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서비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주요 주식 한번 볼게요. 관련 테마들은요, 사실 제가 그 기존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을 때, 지난주에 제가 전자결제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핀테크도 거의 똑같아요. 그 테크군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난주에 그 전자결제 관련된 서비스 하면서 제가 그 관련 테마주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목록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설명들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테마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KG 이니시스 제가 지난주에 저 전자결제와 관련된 설명드렸고요. NHN KC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상장사로 보시게 되면 한국정보통신이 있고요, 한국정보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 있어요. 한국전자인증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날도 마찬가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결제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카카오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SK는 구축업체입니다. 주로 금융 구축을 많이 해요. KT도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릴 필요 없는 회사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NFC나 핀테크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약간 적입니다. 그 아모텍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기보다는 하드웨어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고요. KG 모빌리언스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KG 이니시스하고 같은 KG 그룹 내에 있고요. 전자결제와 관련된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인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하고 또 비슷하냐 하면,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헥터 이노베이션과 헥터 파이낸셜이 같이 나와요. 비슷한 회사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종속회사로 헥터 파이낸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또 두 개의 회사들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가 이 중에 하나 회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나이 있고요. 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뭐 그런 카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우전자, 인포뱅크 설명드렸고요. 라운시큐어는요, 생체 인증하고 보안 솔루션 기반의 회사입니다. 요거는 보안할 때도 자주 나와요. 이니텍 뭐 설명드렸었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효성 계열사고요. 그리고 머니터리 플랫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스트 소프트는 뭐예요? 알집하고 그 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핀테크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커미드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전자결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글루는 오늘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보안관리 솔루션 관련된 보안관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가비아는 여러분들 뭐죠? 네, 뭘로 유명하죠? 예, 그 홈페이지 주소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시큐브는 전자서명하고 보안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거의 대부분 뭐예요? 핀테크라고 얘기했더니 보안업체거나 플랫폼 업체거나 아니면 페이먼트 서비스, 즉 전자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뭐랑요? 전자결제 혹은 STO, 그 다음에 뭐죠? 네, 다른 금융 서비스들 쭉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하고 대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과 한국정보인지인데 다른 회사입니다. 예,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국전산인증이었나? 예, 전자인증을 먼저 한국정보인증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한국정보통신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페이먼트하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역시 전자결제 업체죠.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은 뭐죠? 예, 인증 보안 서비스예요. SA 솔루션즈는 요즘에 SJ가 워낙 그 소유권 관련해서 그죠? 엄청 저기를 치고 있으니까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SJ 솔루션즈는 살짝 얌전하긴 해 지금 아직까지는. 계열사도 보통 같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J는 뭐 어쨌든 기술 기반을 잘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예. 브릿지텍 음성인식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헥토 이노베이션과 헥토 파이낸셜은 예, 비슷하게 봐주시면 돼요. 예. 개인정보 인증 뭐 회사 혹은 간편결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전자결제와 그다음 인증 관련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헥토 파이낸셜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예전에. 예. 계속 보시는 분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헥토 파이낸셜도 그런 형태로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웹캐시 예, 기업용 핀테크 플랫폼하고 자금관리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토는 뭐 그죠? 스테이블 코인과 예, 이쪽에서 제법 유명해져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죠. 전자선명 핀테크 보안 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핀과 마찬가지고 모바일 뱅킹 시스템하고 데이터 중개 핀테크 솔루션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센 PNS 역시 IT센 그룹도 굉장히 여러 개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특히 양자내성 암호 기술, 양자암호 있죠. 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양자암호도 나중에 테마 정리를 할 때 이 회사가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카카오페이를 꼽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가 그만큼 전체적인 금융, 전자 결제 시스템 쪽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 좀 큰 테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개 정도의 업체를 볼 거예요. 맨 처음에 보고 싶은 업체가 어디냐 하면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헥토 이노베이션 보시게 되면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 보시게 되면 역시 코로나 이후에 쭉 바닥을 정확하게 깔았어요. 11,2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봉 보시면 바닥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이 이상은 절대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굉장한 집념 같은 게 보이는 수준이에요. 11,200원 수준입니다. 여기가. 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정확하게 15,000원에 가 있어요. 그죠? 15,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15,000원, 사실 16,0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서 지금 위치는 여기고요. 위를 봅시다. 여기. 1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 올라갔어요? 50%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전고점들 있죠. 전고점들을 그 주봉상의 전고점들을 주봉상의 전고점이 어디 있었냐면 15,000원에 있었어요. 실제로. 네, 15,000원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15,000원에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뚫었죠. 뚫었다가 내려왔다, 뚫었다 내려왔다, 뚫었다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따 일봉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조정의 어떤 적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조정의 기로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리고 거래량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주간 거래량 지금 뭐 거의 한 3년 사이에 최고의 거래량
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이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사실상 뭐 분봉 보면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분봉 보면서 싸우실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 혹은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봉 보시게 되면 분봉도 볼 수는 있죠. 근데 보고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월 9일날 저점 찍었죠. 그래서 저점 만들었고요. 그리고 급하게 241선 여기서 찍고 쭉 올라갔다가 못 지키고 조정되고 그 다음 번에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단숨에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엄청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일본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1,000원 선에서부터 17,000원 선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약 50%밖에 안 됩니다. 아까 주봉에서는 조금 움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일봉 600일선이니까 짧지 않은 사이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클 자체가 되게 크지 않아요. 지금 뭐 저는 사실상 그 사이클이나 아니면 파동 같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모양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대로 사실은 주식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걸 지킬 때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그냥 과거의 설명은 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책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장, 뭐 엄청나게 확장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파동이 몇 번째 정확하게 작동하고 몇 배를 작동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으나 그것이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따져봐야 돼요. 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 회사가 어느 순간 유상증자 해버리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자를 크게 가져가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은 하실 수 있으시되 거기는 좀 신중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그림을 그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조정에 와 있잖아요. 지금 조정에 와 있고 딱 어디 있느냐 하면 정고점 선에 와 있어요. 15,000선에 딱 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0원선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기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법 강력한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전에 저항이었다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동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좋은 회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시가총액도 뭐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올리기 위한 세력들이 달라붙는다고 하면 금방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발생을 했어요. 분명히 거래량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올라간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기껏해야 50% 많이 올라갔어야 최대로 잡아야 50%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원하는 바대로 하면 조금 더 빠지면 좋겠죠. 그 상태에서 사게 되면 불 붙었을 때 가도 좋지만 241선하고 지금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선까지 사실은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사실은 지금 들어갈 자리냐 안 들어갈 자리냐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한테 예언을 하라는 이야기라서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가시더라도 저점까지 한 50% 빠지는 거 감수하실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나 사실상 한 30% 정도 빠지는 거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감당하시면서 거기에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저는 되게 위험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위치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혹은 13,000원, 14,000원 사이에 240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은 되게 많아요. 좋은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를 일으켜 놓은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제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좋은 회사니까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과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만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손절하시다라는 것보다는 손절선은 뭐 여기쯤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 손절선 잡으시는 건 대충 알아요. 여기서 15,000원에 사서 14,000원 선 정도까지 분손절선 보시고 한 7, 8% 빠지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전 저점이 있으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하시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1차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14,000원까지 빠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14,000원 좋잖아요. 여러 번 고점이 걸렸던 전고점들이 걸렸던 데고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전 저점이에요. 지지선으로 아주 적당하죠. 그래서 저는 지지선이자 손절선이 될 수 있다라고 14,000원이 그리고 13,000원 선 얼음에서 241선과 만나는 점도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조정 혹은 여기까지 조정되면 그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종목은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글루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지 않은 회사고요. 시가총액도 600억밖에 안 돼요. 이 회사는요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쭉 빠져서 들락날락 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전저점에서 고기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 되면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 저점 한번 만들어졌고 여기서 4,500, 5,000원에서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는데요. 5,000원이 지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진짜 바닥은 3,000원에 있고요. 그리고 3,500원 선 근처 요건 한 번 갔잖아요. 그리고 4,000원, 4,500원 선은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을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 두 번, 세 번 올라갔다 지금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만든 예전에 바닥을 만들었었던 그 바닥이 지금 와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어디죠 여기가 5,000원 선에서 고개를 들어서 지금 한 10여 프로, 15% 정도 올라가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 회사는 되게 작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을 현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PER이 한 12, 이 정도 될 거예요. 10 정도 내외일 거예요. 이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죠? 좋은 회사죠. 금융 관련된 혹은 여기서 뭐죠? 금융 관련된 어떤 회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회사 치고는 뭐 PBR도 0.7이고요.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ER은 작년 말 기준으로 8.9예요. 상당히 우량한 회사죠. 그렇지만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에 올라가면서 거래량 발생시켰던 것에 비해선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요, 지금 241선을 살짝 넘어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그죠? 이게 주봉인데 제가 이거 그려놓은 건 사실 241선이에요. 241선입니다. 1년선이에요, 보통. 241선을 좀 넘어서 가고 있긴 한데, 자, 가격으로만 보면, 즉, 이평선으로만 보시게 되면, 이평선으로만 평가하는 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정배열의 초입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정배열이 어딨어요. 되게 아름답게 정배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선인데,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아직.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작은 회사지만, 뭐,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렇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떻다? 네, 관망하는 거예요. 살짝 보는 거예요. 기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가십시오. 네, 저는 좀 장기로 보시는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를 보시는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아직 신호가 없어요. 한마디로. 네, 신호가 없이 지금 가격만 살짝 올라가고 있는 형태고 아직까지 크게 뭐 장대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 크게 보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측면은 아니고요. 뭐 뉴스가 만들어지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테마는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 테마에 따라갔던 뭐 기록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얘는 사실상 되게 큰 거래량 한 번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얘는 거래량을 조금 보시면서 가격대는 아직 괜찮아요. 예, 가격대는 아직 괜찮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보셔도 예,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제 의견이고요. 자, 보실게요. 그리고 일봉 이렇게 봤어요. 세 번째 CQB 봅시다. CQB 역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300억짜리 아주 작은 회사죠. 시가총액 아주 작은 회사. 근데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300억짜리 회사가, 그리고 제가 보는 비슷하게도 얘는 한 요 전체 범위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크게 움직인 적이 없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식수가 실제로 800만 주밖에 안 되고 유통비율이 64%니까 요 정도면 그래도 제법 많이 움직인 거예요. 군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일봉으로 봤을 때.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기 때문에 되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제가 요거는 뭐 바닥을 좀 낮춰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던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거래량이 되게 작아 보이기는 해요. 거래량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라서요. 큰 거래량이 하나 발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되게 소소한 거래량들이 다 되게 작게 보여요.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제거해 볼게요. 얘 하나만 제거했더니 여기 있는 거래량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거래량이 작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의 움직임이 조금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의 신호가 더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걸 좀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미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고개를 들었어요. 제법. 그죠? 쭉 고개를 들었고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장대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장대 양봉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죠. 약 한 200만 주, 2천만 주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저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이벤트가 있으면서 지금 가격을 올려가는 중이긴 한데, 자, 볼게요.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뭐 어차피 코로나니까,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저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라운드 피겨가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3,000원선을 지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정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바닥은 만들어졌고 지금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주봉상에 고개를 들고 한 60% 정도 상승을 했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40선을 떠나서 지금 역시 이 녀석도 정배열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정배열의 초입이다. 어느 모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봉이 이렇게 생겼고, 일봉도 볼게요. 일봉도 보시면 자 이제 완벽하게 거의 정배열 들어갔어요. 그리고 60%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는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최저 2,500에서요. 여기에서 50%까지 들었다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요. 4,000원 정도 되면서 4,000원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4,200원 여기서 싸움이 좀 있을 거예요. 조정이 좀 있을 거고, 아까 보셨었던 종목하고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좀 전에 같이 봤던 게 이글루라고도 비슷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큐브는 아니었고 헥터파이낸스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4,000원대 정도부터는 아마 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3,000원에서 이렇게 한번 맞고 또 맞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완벽하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긴 해요. 헤드앤숄더라고 해도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예,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여기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1파, 2파, 3파로 올라가고 다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서 이제 어깨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이건 뭐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조정을, 그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정 시점에서, 근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65% 올랐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65% 올라인 상태고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봐주세요. 100%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지금 아마 살짝 꺾여서 내려갈 건데 어느 점에서 들어갈 거냐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끝일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여기서 5,000원에 맞고 떨어진 건요, 사실상 정고점 근처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5,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100% 올라갔으니까 한번 맞고 조정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어쨌든 지금 조정은 되게 패턴상으로 보면 아주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에요. 이 조정이, 예언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게 떨어져서 지금 4,000원 선까지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심하게 떨어지면 3,000원 선까지도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3,000원 선하고 3,500원 선까지 될 거고 3,000원, 3,500원 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뭔가 저기에 있지 않을까,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싸움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조정 과정 가운데 있고 조정이 어디까지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신호들은 있습니다. 신호들이 있으니까 이벤트 한 번에 얘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내려와서 조정 기간을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고요. 뭐 시가총액이 다 어쩌다 보니 작은 회사들이지만 작으면서 강한 회사들이 가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봅시다. 한국정보통신 역시도 얘는 시가총액이 3,600원이니까 제가 오늘 다룬 종목 중에 제일 큰 회사예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언제냐? 지난번 6월 19일, 그 근처에 이현상을 갔다가 떨어졌네요. 그죠? 이현상 갔다 떨어졌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발생을 했었던, 그죠? 회사입니다. 종목이고,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뻔히 보이시죠? 바닥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바닥을 만들고 나서 장대 양봉과 함께 촥촥 올라갔는데, 자, 여기가 한 7,500원쯤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000원, 고가는 거의 14,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이걸 7,000원 선으로 잡는다면, 그죠? 100%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아서 딱 어디 와 있냐면 9,600원쯤 와 있으니까 거의 한 50% 토해내고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7,000원 선에서 한 50%까지는 안 오르고 한 30, 40% 정도. 그죠? 12,000원이 이제 봉에는 고점이 12,000원이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주봉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올라갔던 부분의 반을 토해내고 왔잖아요. 그죠? 조정이죠. 그죠? 조정선에서 어느 선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조정을 좀 더 받아서 한 8,000원 선까지 갈 수도 있고, 9,000원, 8,000원 선에 저는 저기가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여기는 확실히 전저점의 지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전저점을 여기서 3번이나 맞고 올라간 지지선이 8,000원에 있어요. 8,000원까지 오면 되게 이상적인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상적인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지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지지선이 올 때까지 8,000원 선이 확실하죠, 여기. 그리고 9,000원 선 정도까지 오셔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걸 좀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벤트는 발생을 했고,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과 장대양봉 지켜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장중 상한가를 갖다가 맞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게 단기 고점일 거야. 단기 고점에 여기서 먹고 나왔을까? 먹고 나오기에는 폭이 너무 작다고요. 그죠?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신호니까 신호가 충분히 중첩되고 쌓이진 않았어요. 왜요? 이 구간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예. 그죠? 이건 첫 번째 신호니까 얘는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신호 주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왜? 매집량이 없었으니까. 네, 매집량이 없었으니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고 보시는 거죠. 이거 좋다. 다시 조정해서 이 근처에 오면 또 한번 보고 거기 신호 언제 또 나오나 보고 신호 한번 나오면 그때 갈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그 생각할 재료들을 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30가지 종목을 다 이제 평가를 해봤지만 이 정도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 싸울 종목들은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망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요거 요쯤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때 평가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대신 제가 골라놓은 회사들은 적어도 적자가 없고 뭐 크게 경영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단기간 안에 얘가 뭐 증자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고 차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은 회사들이나 재정적인 안정성들은 충분히 확보한 회사들을 일단 후보군에 넣고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핀테크 관련주 종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고려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주말 나머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들이 많은데 빨리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좀 이 정부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